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호재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게 단순히 이제 신약 개발이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그 약품을 2월 달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더니 환자 상태가 회복이 됐다더라. 물론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CEO가 5월 1일 날 미국 M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앞으로 중증 환자가 아니라 입원 환자에게까지 확대 실험을 할 거다. 그리고 주사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결과를 내놨다. 잔인한 얘기로 마루타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 내가 이 약을 이 사람한테 투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 같은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한테 투약을 해서 회복이 되면 다행이고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진행을 그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밑져야 본전식으로 했던 임상실험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 약을 가지고 지금 상용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렘데시비르가 분명히 마루타 실험을 했던 안 했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CEO가 입원 환자들한테까지 확대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마루타식으로 주입시켜서 살면 땡큐고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지금부터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할 때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1상, 2상까지는 됐는데 3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시 도루묵되는 거거든요. 일반 입원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집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또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예,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부작용이 있어라 기원 드리는 게 아니라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이 신약 개발의 냉정한 그 개발 단계를 보면 어쩌면 그냥 겨우 한 단계 지금 올라간 거다. 그런데 더 환장하게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FDA 긴급 승인을 처리해줬다. 좀 급하죠. 예. 지금 미국이 급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급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미국이 급할까? 물론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걸리고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온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렇게 방역하고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이 신약 개발을 조금 더 신중하게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약 개발을 똥줄타게끔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경제 재개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지금 몸이 다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불렸던 클로로킨, 그것도 임시 승인 받아냈던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DA에 뭐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너무 100% 안도하지 마시고요. 승인 앞에 괄호 열고 무슨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긴급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 예. 뭐든지 급하면 우리가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고 빨리 먹으면 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건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조금 냉정하게 저거 혹시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니까 뭐가 또 갑자기 한번 툭 튀어나와서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그동안 2018년, 2019년도는 우리가 문제가 터져서 그리고 터질 것 같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과정과 함께 했고 그 과정의 마무리가 이제 지금 끝날 건지 더 갈 건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스타일로 악재를 이겨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김정은 위독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툭 하고 악재들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2020년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이가 살아있네. 뭐 이런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중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뭐 위독설인지 사망설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100%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그 상황은 보고받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좀 무슨 문제가 하여튼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정은이가 어쨌든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악재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희생양을 찾고 있다. 자꾸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여러 여론과 언론과 여기저기서 야, 트럼프 너 알고 있었잖아.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알고 있었지. 너 1월 달에 계속 보고받았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이 개발돼서 치료제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제 재개가 돼서 뭐 경제 지표가 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신약이 개발되는 기대가 있고 경제가 재개되는 가운데 이제 다시 미국의 관심은 11월 달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결코 이번에 코로나19를 대하는 미국 대통령의 어떠한 그 능력, 자질 면에선 분명히 이 문제는 매우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른 관심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내가 대통령 또 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연구소에서 발원시켰다.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은 좀 미친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 선거 개입? 야, 우리는 니네 미국이 누가 되든 뭐 하든 관심도 없어, 흥미도 없어 이러고 있고요. 뭐 그러겠죠. 왜냐면 지금 중국 내부에서 경제가 엉망진창이니까 그거 회복시키느라고도 좀 눈이 시뻘개지게 지금 정신 없을 텐데 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되든 말든 신경은 쓰겠지만 중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작년 연말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을 마무리 짓고 1단계 협상을 했고 2단계 협상을 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관세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다면 결국 1월 달에 합의한 1단계는 그냥 도루묵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고 또다시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어떤 그 대선의 그 가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를 방치한 대통령이라는 그 오명과 그 모든 책임을 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다가 관세를 진짜 때리고 중국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다시 관심을 돌리시겠습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다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는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빨간불이 지금 반짝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실질적으로 부과하면 대선 안 된다? 그거 무서워서 못할 거다?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너 책임져 이런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면서까지도 국민들의 민심을 잡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결국 중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어두고 관세를 때리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때리겠습니까? 내가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친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명분 만드는 건 기똥찬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있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알고 있고 WHO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때보다도 세계가 한데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평등하지만 말이 평등하지 서열이 있잖아요. 그 서열 끝에 피라미드 제일 상단에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지구상에 딱 발생됐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까댑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난 1월 말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서 세계 각국 정부에게 니네 준비해, 대비해, 코로나19 확산될 거야, 위험해, 이렇게 경고를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입장은 이거겠죠. 야, 트럼프, 누구 탓을 하니? 네 탓이야. 나는 어차피 우리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했고, 야, 대한민국 봐봐. 똑같이 선포했는데 니네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리고 그게 왜 우리 때문이니? 그게 왜 중국 때문이니? 바로 너 때문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의 얘기는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체크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우선 휴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은요,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중국이 쉽니다. 우리나라 5월 4일 증시 열리고요. 5월 5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4일부터 6일까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5월 4일은 녹색의 날, 그리고 5월 6일은 대체 휴무일로 일본은 6일까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서 5월 8일 날 금요일 날은 영국이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비상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감산에 대한 추가 기대감도 공존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개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지금 지난주 내내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고용지표 발표에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6주 연속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이제 누적이 돼서 결국 그 결과가 5월 8일 날 발표된다. 과연 5월 8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15%보다 잘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아니면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고 있는 진짜 23%까지 빠질 거냐. 우리가 워낙 갑자기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크펀드까지 사들이겠다고 하는 연준, 돈을 끊임없이 풀겠다고 하는 미국, 임상실험 지금 중증 환자한테 실행했는데 그거 성공했다고 지금 흥분. 막 더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뭔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이성을 찾고 보는 거죠. 야, 진짜 경제가 훼손이 됐는데 야, 생각보다 좀 많이 훼손됐네. 그리고 2분기에 1분기도 이 정도 예상보다 더 안 좋았는데 2분기는 이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거 아닐까? 혹은 이 회복이 3분기까지 더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FDA에다가 야, 임상실험 그거 오케이 한 거니까 렘데시비르 빨리 승인해줘.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의 기대감 이제 그 약을 써서 환자들 치료하고 그러면은 코로나19 문제는 일단 제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자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 회피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돌릴 겁니다. 경제지표 안 좋죠. 기업 실적 안 좋죠. 예, 이성을 좀 찾는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나 인간의 삶이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하락했고 어느 정도 반등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등은 대한민국 증시 1월 20일 기준으로 2277포인트니까 2277포인트까지 올라와야지만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W자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W자가 왼쪽 궁뎅이가 더 큰 짝궁뎅이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상승과 반등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제 미쓰리가 조금 쉬는 기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요. 감성 경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감성도 메말랐어요. 모든 그 미쓰리의 어떤 에너지가 방전 상태여서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빨간색 들어오고 지금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미쓰리가 다시 충전하고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감성도 좀 회복시키고 체력도 좀 올려놓고 뭐 시간 나면 저기 인왕산 가서 기도 좀 받아서 다시 점쟁이 반스도 좀 훔쳐 입고 그런 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회복 시간을 좀 갖느라고 조금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시장에 대한 냉정함과 이성과 객관성을 놓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예, 잘 지내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